17페이지 20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데 첫 번째 줄 보면 이투 가주어 진주어네 어려울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렌트하면 빌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플랜트는 너네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식물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퀴먼트 장비랑 같이 있으니까 얘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 그쵸? 보통 공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 공장이나 시설, 동사로는 심다라는 뜻이다. 심다, 식물 같은 걸 심다 할 때 그 모든 시설이랑 장비를 빌리는 게 좀 어려울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냐면은 너가 필요로 하는 거죠. 쉼표 다음에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it이랑 to는 뭘로 쓰는 거냐? 여기서 it은 뭐야? makes 뒤에 있으니까 가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 목적어는 to 부정사고 되냐? 그러니까 목적어가 to 이하인데 너무 기니까는 가짜 목적어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만든답니다. 근데 뭐를 필수적으로 만드냐면은 특정한 아이템을 소유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근데 이게 어떠한 아이템이냐면은 규칙적으로 필요로 되는 그러한 아이템이죠. 여기서 위치가 함축하는 건 뭐냐? 무엇이 특정 아이템을 소유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진짜 시설과 장비를 빌리는 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빌리는 게 어려우니까 소유하도록 만드는구나. 하지만 있잖아. 보통 주장하는 글이니까 명령문이 엄청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억하랍니다. 뭐를 기억하냐면은 여기서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데이죠? 그 remember 밑에 있는 그 데이 고온의 데이가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다. although부터 money까지 세모가로로 묶이죠. 그 다음에 if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돼? used 되냐? 뭐를 기억하냐면은 비록 그 시설과 장비라는 게 save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save A, B, A에게 B를 아껴주다 되냐? 시설과 장비라는 게 너에게 돈을 아껴줄 수는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들이 생산적이고 규칙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돈이라는 비용이 들게 할 거랍니다. In terms of 얘 전치사죠. 어떠한 측면에서? depreciation 하면 별표 단어. 감가상각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비용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쓰이든 쓰이지 않든. 그러니까 일단 장비를 사면은 그 횟수가 지날도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depreciation 얘 기억나? appreciate가 우리가 네 번째 뜻으로 썼던 게 뭐 있었어? appreciate 뜻이. 일단은 기다려봐. 그쵸? 첫 번째 뜻은 뭐야? 감사하다. 두 번째가 감사하다. 세 번째가 그쵸? 이해하다. 인정하다. 그 다음 무슨 뜻이 있었어? 평가가 올라가다. 가치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기억나? 가치가 올라가다. 그러니까 1, 2, 3, 4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5번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에 대한 반의어로 뭐가 있었어? depreciate 있었잖아. 내가 P가 하나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depreciate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명사 형태죠. depreciation이라는. 많은 업무라는 게 수행이 될 수 있죠. either A or B. 노동이나 장비로 수행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낮은 비용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더 낮은 비용으로 성취할 수 있냐면은 by ing 지금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recruit 무슨 뜻이냐? 그쵸? 모집함으로써 그리고 훈련시킴으로써 숙련된 그리고 동기를 부여받은 거니까는 의욕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의욕적인 노동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 노동력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이 think랑 병렬되는 건 뭐야? 뒤에 쭉 해석해 보면 by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랍니다. 그 유형의 일을. 근데 어떠한 유형의 일이냐면 너가 맡으려고 계획하는 그러한 유형의 일이죠. 그리고 오직 장비만을 구매하래요. 근데 어떠한 장비냐면 실제로 필수적인 장비죠. 괄호는 보통 선생님은 모의고사 읽을 때 해석 안 한다. 건너뛰어서 너가 고려하고 있을 때, 근데 뭐를 고려하면은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을 때 역시나 명령문 조심스러운 계산을 하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likely는 여기에서 형용사죠. 가능성이 있는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and를 사이로는 지금 왼쪽에 있는 productivity랑 whether부터 끝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러니까 두 명사가 지금 병렬되는 거야. 뒤쪽은 명사절이고. 그러니까 그것의 가능성 있는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pay for itself, 비용만큼 돈이 절약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한 그러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죠. 또 기억하랍니다. 너가 거의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 중고 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래요. 너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쵸? 그 장비를 팔므로써 만약에 너가 알게 된다면, find 오른쪽에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다. 근데 뭐를 알게 되냐면은 너가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그 장비를 팔므로써 너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선택지에서 장비를 함부로 구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선택지 1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고, 선택지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은 어디냐? 그쵸? 그 only 포함된 문장, 명령문 나오는 그 문장 알죠? think and by가 병렬됐던 그 문장에서 선택지 1번의 답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문 두 개 병렬된 그 문장에서 역시나 essential 이라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잊지 말고, 그 think랑 by 포함된 그 문장에 1번 형광펜 치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 보면 트래직이라고 하는데, 트래직은 형용사로 비극적인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문맥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오메디컬, 생체의학의 커뮤니티, 집단과 그 대중 있잖아. 주절의 동사는 뭘로 보면 되냐? 첫 번째 문장에 주어는 커뮤니티 앤 퍼블릭이고 동사는 have다. whom부터 serves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serve는 서비스를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다. 생체의학의 집단과 그리고 그 대중 있잖아. 근데 어떠한 대중이냐면, 해석해보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커뮤니티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생체의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은 어떠한 파지티브가 긍정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뜻도 있다.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건강을 프로모트, 촉진시키고 동물에 대한 복지를 촉진시킨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 않대. 근데 있잖아, 우리는 모두 네거티브, 소극적인 이란 뜻이 있다, 문맥상. 그러니까 3번 형광펜으로 네거티브랑 파지티브의 3번 형광펜 쳐놔라. 무조건 긍정적인, 부정적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극적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 그 뜻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모두 소극적인 임무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소극적인 임무냐면은 interference는 여기서 명사죠. 방해를 피할 소극적인 임무죠. 근데 어떠한 방해냐면은 동물의 species typical, 종 특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방해를 피할 소극적인 임무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물들을 위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주어는 다음 문장의 주어는 cruelty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냐?
suffering까지죠. 동사는 early 되는 거다. 그 잔인성과 negligent, 태만한 무관심. 근데 뭐에 대한 태만한 무관심이냐면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석하면 된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무관심한 거야. 근데 이 영향력이 어디에 미쳐? 행동의 영향력이 오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에 무관심한 거죠. 그 다른 사람의 welfare, 복지에 미치는. 그리고 insensitivity 하면은 뭔 뜻이냐? 무감각이죠. 고통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vicious, 나쁘대. 어디에 있어서? 실용적인 도덕 이론에 있어서 나쁘답니다. 어떠한 다른 other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문맥상 moral theory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도덕적 이론에서만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잔인하거나 우리의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 있잖아. 혹은 누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되게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 강력하게 말하죠. must라는 조동사는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법률과 관련된 게 아니면 쓰지 않거든.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은 잔인성이라는 걸 피하려고 해야 된대. seek to, try to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인성을 피하고 태만을 피하고 그 무감각함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from this를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follow는 뒤따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뒤따르는 거냐? 이것으로부터 뒤따르는 거야? 근데 뭐를 뒤따르는 거냐면은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뭐를 방해하지 않냐면 동물을 방해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방해하지 않는 거야? 실험을 함으로써. intended는 분사로서 experiment 수식해준다. 어떤 실험이냐면 의도된 실험이죠.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도된 실험 있잖아. 근데 뭐 하기 위한 임무냐면은 건강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도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실험에서 뭐 약 같은 거 실험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렇게 수행함으로써 동물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뒤따라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디스가 함축하는 건 문맥상 바로 왼쪽 문장이다. 그 must가 포함된. 그러니까 잔인성도 피하고 태만함도 피하고 무감각도 피해야 되니까 이 that 이하를 follow, 지키다라고 해석하면 니네가 더 이해하기 쉬울 거거든. 이 that 이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동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보통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래요. 뭐가? 고의적으로 고통을 야기하는 거는 제3자에게. 근데 어떠한 3자냐면은 nothing,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제3자죠. 그 보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통을 가해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제3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 지금까지 읽으면은 동물 실험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있잖아, 계속해서 벗이라는 연결어에 잘 유의해서 봐봐. 가끔씩 선택이라는 건 비극적인 필요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중요한 가치라는 게 위협을 받고, 엔드 뒤쪽으로 주어가 다시 나오는 거 알죠? 커진이 주어고 동사가 is다. 고통을 3자에게 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적은 최악이라는 거는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은 최악의 리스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 100번의 최악을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못생긴 애 중에 가장 잘생긴 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3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나쁜 것 중에는 가장 나은 옵션이래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은 옵션일 때, 여기서 그 가치가 뭐야, 문맥상?
어떠한 가치를 지키는 데에 대한 옵션이야. 그 when 부사절을 보면. 아니 미친 중요한 가치라고 나오잖아. 그 when 시작할 때. 어? 아 이해하고 있어? 아 예습했어? 예습 못해오면 전혀 이해 못한다 지금. 어려워 지문. 이해하고 있냐고. when부터 다시 그 중요한 가치라는 게 위협을 받고 있어.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리고 3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은 옵션일 때 있잖아. 그 가치,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데에 대해서 그런 옵션일 때 그 비극적인 것이랍니다. 잔인하다기보다는 그냥 비극적인 거래. 뭐 하는 게? 그 옵션을 행하는 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필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3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거는 잔인한 거냐? 뭐야? 비극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게인 다시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depending on은 그냥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가끔씩은 단지 excuse가 변명이잖아. able은 할 수 있는 거고, 즉 변명이 될 수 있대요. 가끔씩은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하지만 가끔씩은 실제로 obligatory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obligatory가 의무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야 결국엔. 용납이 되고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쵸.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걸 안다면 선택지 1번. 즉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디나이하면 부인하는 거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부인하는 거냐?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전혀 아니죠. 2번. asserting은 얘 주장하는 거죠. inherent, 타고난 우월성을 주장한다. 인간에 대한. over는 여기서 뭐뭐보다라는 뜻이 있어. 동물보다 인간의 타고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표현은 전혀 본문상에 안 나오고. 3번. 적절하게 동물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동물이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아니고요. 4번.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거. 동물에게. 오답을 고른 사람 4번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떠한 to the extent 대세 3번 형광펜 쳐라.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수능에도 나올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to the extent that 주어 동사로 나오든지 혹은 that 대신에 to 위치가 쓰이기도 한다. 어느어드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꾸며지는 식으로 주어 동사한 정도까지 대신에 to 위치로 쓰일 때도 있다. 조금 이따 이 표현 또 나오거든. 선택지 4번 그러면 보면은 그것이 bear이 동사로 참다라는 뜻이 있다.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거.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선택지 4번을 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들아 뭐 어떠한 단어로 바꾸면 되겠냐. to the extent가 없다는 전제하에, 뒤에 표현이 없다는 전제하에 necessary로 바꾸면은 그나마 선택지의 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비극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거니까 unnecessary 때문에 답으로 지워야 돼. 답에서 지워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5번.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인간 존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를 인간의 건강으로 보고 있네. 문맥상. 선택지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고 답을 유추했냐 너네는 선택지 5번으로. 어느 표현 보고 선택지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 그죠? 벗기죠. 첫 번째 벗, 뒤에 두 번째 벗. 두 번째 벗이죠. 두 번째 벗의 when절. 그 부분 보고 답을 고르면 된다. When an important value is threatened. 그 부분을 보고 1번 형광펜 쳐놓으면 된다.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obligatory의 3번 형광 펜 치고 동의어로 compulsory 써놔. 얘도 의무적인이란 뜻이 있다, 전부 다. 그 맨 마지막 줄에 나온 obligatory의 3번 형광 펜 치고 compulsory라는 동의어가 있고, 얘 의무적인 거니까는 퍼센트로는 100%야. 단위어는 옵셔널이야. 옵셔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이라는 옵셔널. 단위어는 그 문맥상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거 있잖아. 그런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단어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트레직이라는 형용사 뜻이 나오잖아. 밑줄에. 트레저디는 무슨 뜻이야? 트레저디. 비극이란 비극.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할 때 그 비극. 슬픈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픈 이야기. 여기에 반위어인 게 코미디야, 코미디. 코미디가 희극이라는 뜻이 희극. 동의어로 farce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farce, 희극.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연극이나 이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atire 하면은 니네 풍자극 알죠? 현 시대를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 거. 풍자극, farce, 아니 satire 다 갖고 가라. tragedy, comedy, farce, satire. 이거 22번은 맨날 나오는 토픽이잖아. 모의고사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집단을 중시하죠. 그거 기억나? 아이작 뉴턴이 자기가 위대한 아인슈타인인가? 자기가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인의 어깨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다른 그러한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거랑 맥락이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만약에 내가 너에게 네임은 동사죠. 이름을 대다라는 뜻이야. 네임은 이름을 대다 혹은 이름을 붙이다. 너에게 이름을 대라고 요청하잖아. 일부 가장 아이코닉 유명한 상징이 되는 유명한 천재 일부를 이름을 대라고 요청하면 역사를 통틀어 후가 주어져. 누가 마음속에 떠올라? 아인슈타인, 에디슨, 셰익스피어? 우리의 문화는 portray A as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를 B로 묘사하다. 우리의 문화는 개인들을 묘사한답니다. 이것과 같은 개인들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towering, 비범하고 실물보다 큰 figure,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선 인물로 묘사를 한대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인물이냐면은 방에 혼자 들어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이죠. 뭐를 갖고 나와 근데? earth, shatter이 원래 깨부수다라는 뜻이거든. 즉 땅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언급된 그런 위인들을 혼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은 가장 prolific, 그 별표 단어, 다작하는 그러한 발명가 중에 하나였거든. 우리의 시대에서 19,000개의 페이텐트 무슨 뜻이야? 특허를 갖고 있죠. 19,000개 이상의 특허도 3번 형광펜 치고 꼭 갖고 가야 되는 토픽 중에 하나다. 수능에 20번대에 출제될 만한 그러한 토픽이다. 특허. 그러니까 19,000개의 특허나 갖고 있는데, 하지만 역사가들은 struggle to 애쓰는 거죠. determine, 결정하다, 알아내다. 알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답니다. if부터 끝까지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네모 괄호죠. 목적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 돼. determine의 목적어야. 그가 ever 어떠한 것이라도 그 스스로 발명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쵸? 엄청 위대한 발명가인데 뭐를 혼자서 발명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대. in truth, 사실,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in truth나 in fact라는 연결어를 쓴다. 근데 사실 있잖아. 대부분의 발명품이라는 게 크레디티드부터 에디슨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에디슨에게 공으로 돌려진 발명품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만들어진 거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대? 협업. 그쵸? 팀과 함께. 그 발명가 팀과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발명가들이냐면 그와 함께 일한 발명가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디슨의 발명품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팀으로 만들어진 거네.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되냐? 낫벗이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가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완벽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사례냐면 what부터 achieve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 다음에 when부터 끝까지 세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근데 무엇의 완벽한 사례냐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사례라는 거죠. 근데 뭐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잠재력이라는 것이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된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뭐를 알아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다. interconnected 되냐? 실제로 만약에 직접 연계여서 수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interconnected라는 부분에 빈칸으로 출제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에디슨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발명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답니다. 모든 시기에. 왜 그러냐면 because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he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부터 creative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된다. helping은 여기에서 무슨 단어냐? 무슨 동사냐? 준사역, 응? 밑줄, his 팀의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become의 꼬부랑. become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된다. 그의 팀이 더 창의적이 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가 tapped into 별표 단어 풀 파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의 에코시스템에, 생태계라는 건 진짜 생태계가 아니라 그가 발명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것이 바로 커다란 포텐셜이랍니다. 돼요? 결국에 답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2번이죠. 천재의 업적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의 큰 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되냐. 마지막 줄이죠. 밑에서 5번째 줄 그 에디슨 was able to 그 부분부터 1번 연강편으로 쭉 치면 된다. 맨날 하는 말 똑같죠. 천재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었다는 게 모의고사에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 모의고사에서 항상 일관되게 출제되는 게 뭐냐면 혼자는 뛰어난 천재 혼자는 뭔가를 크게 이뤄낼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괜찮아요? 왜 피곤하지? 너 아파? 저요? 몰라요. 좀 그런 거 속이 안 좋은 거야? 아니요. 할 거야 수업? 네. 안 좋으면 집에 가던지. 아니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 그 지문 기억나? 세상을 바꾸는 건 소수의 집단이라는 모의고사가 있어. 뛰어난 천재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떠한 산업 자체는 만들어낼 수 없거든? 근데 너무 큰 집단은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거 모의고사 지문이다 실제로. 너무 크니까 위계 질서가 잡혀있고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든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승진만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모의고사에 출제되거든. 실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소수의 똑똑한 사람이 만든 집단이라는 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그 평가원 결국엔 국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출제하잖아 모의고사 지문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무 큰 집단도 안 돼. 결국엔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나지고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번은 어휘를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환경과 관련된 지문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그래도 실제로 이러한 어휘들은 갖고 가야 된다.
조금 이따 어디에 3번 형광펜 쳐야 될지 알려주는 걸로 할게요. green이 사실은 친환경적인이란 뜻도 있죠. 친환경적인이란 뜻으로 해석했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답을 고르는데. 녹색 장소와 자연적인 특징들 있잖아. 동사 어디 있냐? green space and natural features의 동사. make 보이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makeup의 걔가 동사죠. makeup은 구성하다란 뜻이 있어. 녹색 장소와 자연적 특징들 있죠. 근데 어떠한 장소와 특징이냐면은 그 도시의 환경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야. including은 그러니까 including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screens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된다. 뭐를 포함해서냐면은 가로수죠. 가로수와 정원과 그린 루프 하면은 옥상 녹화라고 옥상에서 반사되는 그 열을 막기 위해서 옥상 위에다 나무 같은 거 기르는 거 풀이나 옥상 녹화와 그 벽면 녹화 green or living walls,가 벽면을 녹화시키는 거 담쟁이 넝풀 같은 거 기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녹색 배경을 포함하는데 모두 녹색 기반 시설을 구성한답니다. 우리의 도시 지역에 베지테이션도 자주 나오죠. 초목과 나무라는 게 도시의 녹색 그러한 장소에 있는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에 있는 나무랑 초목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공기의 질이죠. 예를 들어 보통 이러한 지문은 반전 포인트가 없잖아. 뒤에 예 들어주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고 있어? 플랜트 찾았어? 식물은 식물인데 어떠한 식물이냐면은 에피드거든? 진딧물 에피드 진딧물을 끌어들이는 식물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as부터 세모가로죠. 끈적한 secretion 하면 무슨 뜻이야? 분비물. 그 진딧물의 분비물이 deposited부터 lips 동그란 괄호죠. 그 입에 쌓여가고 있는 진딧물의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도울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particle, 입자의 잔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선택지 1번 봐봐. 식물의 유형이죠. 근데 어떠한 식물이냐면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의 유형. 오답을 1번으로 고른 친구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2, 4, 5는 고르면 안 된다. 선택지 2번 보면은 도시의 기후변화에 적응에 대한 해결책? 아니죠.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아니고. 4번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나무를 고를 때 도시지역에서 아니고. 5번 다양한 방법이죠.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식물이 에너지를 포착하는 다양한 방법. 태양으로부터. 지금 토픽은 도시랑 초목이랑 공기잖아. 그래서 2, 4, 5를 지우고 3번 보면은 초목의 영향력이죠. 근데 어디에 미치는? 공기의 질에 미치는 그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반전 포인트가 없으니까는. 뭔 말인지 되냐? 조금 불안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1번이랑 헷갈려서. 그러한 친구들은 이어서 그 for example 뒤쪽으로 쭉 읽은 다음에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더 확인한 다음에 답을 1번으로 고르면 된다. 되냐? for example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for example 왼쪽에 세미콜론 보여? 세미콜론 뒤쪽으로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absorption 무슨 뜻이야? 흡수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에 있는 초목들이 공기의 질을 좋게 하는지를 지금 예 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뭐를 직접적으로 흡수해? 기체, 폴루턴트는 오염 물질이다. 기체 오염 물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걸 통해서죠. 그리고 해석해보면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인터셉션이랑 obstruction이다. 그 다음에 가로채는 것을 통해서죠. 입자를 가로채는 거죠. 그 입의 표면에 붙어있는 입자를 가로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낮춤으로써 transpiration 그 증산 작용을 통해서 별표 단어. 그리고 그것은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오존의 형성을. 그리고 직접적인 공기의 생산을 통해서
photosynthesis 얘도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냐? 광합성 동안에 되냐? 그 능력 있잖아, 식물의 능력. 근데 어떠한 식물의 능력이냐면은 공기에 오염물질을 포착하는 식물의 능력이라는 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은 사이즈와 형태와 표면의 질감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 입에 예를 들어서 particulate 미립자라는 게 효과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립자를 포착하는 게 뭐야? 미립자를 잡아내는 게 뭐야? 입 되냐? 미립자라는 게 효과적으로 잡히는 거야,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이 미립자를 잡아내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떠한 입이냐면은 털이 많고 거칠고 리지드하면은 이랑이 있다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다. 입이 있으면 이런 부분, 접힌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산등성이란 뜻이 있거든, 리지가. 초목 있잖아. 근데 어떠한 초목이냐면은 작은 잎을 갖고 있는 초목은 더 큰 농도를 제공하는 거죠. forage 별표 단어. 나뭇잎에 더 큰 농도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가지와 그 잎 영역에 온 위치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면 되죠. 그리고 그 잎 위에서 particles 입자들을 흡수하는 거죠. to observe particles의 2번 형광펜 쳐라.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온 적 있는 표현이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주어나 목적어를 전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부정사도 뭐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얘 지금 to observe particles 구잖아. 주어 동사가 없는 얘를 절로 바꾸면은 주어를 뭘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문맥상 무엇이 입자들을 흡수한다는 거야. 입 위에서. 뭐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인 초목이나 혹은 small leaves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되냐? 초목이 파티클을 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문장으로 바꾸면 주어를 뭘로 갖고 오면 돼? it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동사는 뭘로 쓰면 돼? observe? 원래 이건데 그냥 투부정사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 오답을 1번으로 선택지를 고른 친구는 일단은 식물의 유형 자체가 안 나와. 식물에 어떠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거가 안 나오거든. 식물의 유형이 안 나오고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안 나오죠. 산소 얘기가 중간에 나오긴 하잖아. 직접적인 산소의 생산을 통해 그 포토신서시스 포함된 문장에 있는 거 보여? 직접적인 산소의 생산이라고 하지 산소가 더 많다는 내용은 없거든. 그래서 선택지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3번 형광펜 들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프라스트럭처의 3번 형광펜 쳐라. 얘 되게 많이 나오죠. 얘 기반시설이죠. 사회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능 특강에도 몇 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 gaseous 보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오면 gaseous? 얘 기체의라는 형용사다. 기체는 영어로 뭐야? 가스겠죠? 되냐? 그 다음에 그 gaseous 밑에 있는 particles 보여? particles 3번 형광펜. 얘 무슨 뜻이야? 입자, 밀입자. 얘랑 동의어가 뭐야? 본문상에서 나온 그쵸? particulate 보여? 그 밑에서 한 6줄 내려오면 particulate
찾았어? 거기에 3번 형광펜 쳐놔라. 밀입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출제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 포토신서시스에도 3번 형광펜 쳐놔라. 광합성. 얘도 수능에 20번 때 출제될 만한 토픽이거든. 광합성, 포토신서시스. 되냐? 그러면 고체는 뭐야? 영어로 고체. 솔리드죠. 고체는 솔리드고, 액체는 리퀴드 혹은 플루이드라고 한다. 플루이드 써놔. 형용사랑 명사 뜻이 다 있다. 고체란 뜻도 있고 고체의란 뜻도 있고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딱딱한. 리퀴드는 액체라는 뜻도 있고 액체의라는 형용사 뜻도 있다. 플루이드도 마찬가지고. 기체는 gaseous, gase인 거. 물리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리학과 관련돼서. 물리학이나 화학. 리퀴드, 플루이드, 솔리드. 그 다음에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보면은 그 능력과 욕망 있잖아.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걸리는 게 engage, communicate, interact다. 참여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이라는 게 여겨진답니다. 아니, 보여진다는 거죠. 초기부터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 by부터 세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돼. 올드까지 세모가로. 그러니까 유아들이 한 2달쯤 되었을 때 그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혹은 턴이 차례라는 뜻이 있잖아. 차례 주고받기 루틴에 참여를 하는 거죠. 성인과 함께.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 이 that이랑 병렬되는 게 뭐야? that, and that. 보이죠? 그 that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뭐를 보여주냐면 유아가 시작하고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그들의 엄마와 함께 제스처와 게이지함에 응시하는 거거든. 응시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that, 그것은 여기서 이 that은 강조 구문이야. 그것은 바로 유아랍니다. 근데 뭐가 유아냐면은 그 차례 주고받기 상호작용의 속도를 통제하는 건 바로 유아래요. 그러니까 엄마랑 상호작용을 할 때 속도를 통제하는 게 유아래. 심지어는 이러한 차례 주고받기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반이랍니다. 많은 situated learning, 상황 학습 활동의 기반이래요. 그리고 이 is랑 병렬되는 건 뭐야? is, 그 비동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precursor의 3번 형광펜. 별표 단어로 전신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니네 뭔 말인지 몰라. 전조.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힌트처럼 나오는 거 이제 전조나 선구자라는데 선구자. 전조. 그리고 차례 주고받기 능력이라는 게 전조라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더 세밀한 정교한 상호작용에 대한, 예를 들면 모방과 같은. 그러니까 차례 주고받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더 세밀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은 말 같은 거겠죠. 말 같은 것의 전조라고 볼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알비브라는 사람이 characterize A as B, A를 B로 뭐 묘사하다, 특징 짓다. 학습, 그러니까 알비브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 권위 있는 사람이겠죠. 이 알비브라는 사람이 학습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은 도움을 받는 모방이라고 정의 내렸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건 도움을 받음으로써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즉 능동적인 차례 주고받기의 활동인 거죠. 이 브로너라는 사람은 또 characterizes A as B 보이죠? 사회적 scaffolding, 별표 단어 보여? 발판이라고 해석해라. 비계라고 나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에 있는 그 비계가 아니라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철 같은 걸로 뼈대 짓는 거 있죠. 그걸 비계라고 한다. 사회적 발판의 상호작용 있잖아. 일반적으로 사회적 발판의 상호작용을
asymmetric 별표 단어 불균형적인 협력으로 특징 짓는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아, 문맥상 social scaffolding interaction 있잖아. 사회적 발판이 되는 상호작용이 뭐야? 문맥상. 그쵸? turn taking activity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브루너는 그 social scaffolding interaction 있죠. 사회적 발판이 되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게 즉 turn taking activity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례 주고받기 활동이 불균형적인 협력이라고 특징을 지었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균형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례 주고받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틀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틀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죠. 왜? take place가 무슨 동사라? 자동사라. 목적어가 필요 없다. 학습이라는 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제스처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이 아이가 커서 어떠한 것을 모방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힌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선택지 1번 유아의 차례 주고받기 학습의 중요 요소. 1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죠. 선택지 2번 collaboration 협력과 협동. 무엇이 이거 뭔 우리 너무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차라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번 물리적 접촉이라는 게 신체적 접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의 유아와. 뭔 소리죠? 4번 아이 언어의 발달 유용한 활동 유아를 위한. 아니 계속해서 턴테이킹이 한 5번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토픽이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은 아니고. 5번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방법으로서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으로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답을 1번으로 유추할 수 있냐? 그쵸? This turn taking capability로 시작하는 그 문장 있죠? 그 중간쯤에 찾았어? This turn taking capability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 1번 형광펜 치면 되고. 또 어느 부분을 그쵸? 마지막 더스 뒤쪽으로. 그러니까 역시 더스가 중요한 연결어네. 내용을 정리할 때 나오는 연결어잖아. 그래서라고. 더스 뒤쪽으로도 1번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번 별표 칩시다. 29번 별표. 아 이거 니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대충 보면 절대 못 맞히는 문법이거든. 3점짜리인 이유가 있어. 문장을 끝까지 봐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보기엔 오답으로 선택지 5번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보다 보니까 틀린 걸 못 찾아서 왜냐면 나도 처음에 못 찾았거든. 어떻게 된 문제지 하다가 보니까는 선택지 2번의 뒤쪽을 끝까지 해석해야지 찾을 수 있는 문제더라고. 선택지 2번 보면은 마치 벗을 사이로 as, 오른쪽 as 보이지? 그 as랑 벗의 대각선 위쪽에 있는 decreases랑 마치 병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벗 뒤를 보면 사실 뭐가 다시 나와? 주어랑 동사, 그러니까 has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면서 add를 뭘로 바꿔야 돼? adding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벗 뒤를 끝까지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이거는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지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에디슨 나왔던? 이거 한번 해석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뭐야? tendency죠? for to 보여? for cooperation? to 부정사의 주어다. and 뒤쪽으로도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and 뒤쪽으로도 for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이거 영어식 표현이니까 잘 이해해봐. 협력이 덜 발생하는 거죠. 큰 집단에서는 작은 집단에서보다. 그러니까 큰 집단이랑 작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협력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 작은 집단. 영어는 근데 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큰 집단에서 협력이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작은 집단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집단이 make use of 보여? to 부정사 make use of
이게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첫 번째 줄을 읽으면 큰 집단이 협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때? 큰 집단이 협력이나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덜 효율적이 불리하죠. 큰 집단 이해되지? 아까 했던 거랑 맥락이 있죠. 관계 있죠. 집단의 사이즈와 협력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정의가 된답니다. 사회적 영향력의 원리에서 정의가 되는데 그냥 얘 접속사 처리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협력이 감소하는 거죠. as부터 members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협력이 감소한답니다. 집단의 사이즈가 증가하면. 근데 몇 명까지 증가하면 협력이 감소해? 4명까지. 뭔 말인지 줘야 돼? 4명까지, 그러니까 4명이 되는 순간부터 협력이 감소한다는 거다. 하지만 새로운 멤버를 더하는 거 있잖아. 그 지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멤버를 더하는 것은 거의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티로 다시 문장에 나오니까 애들을 에딩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5명이나 6명이나 7명 되는 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나 봐. 협력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조별과제 내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은 몇 명으로 짜는 게 좋겠냐? 3명이죠. 4명까지는 감소하니까 한 3명 정도로 짜면 되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따라오고 있니? 넉넉히 있으면 뒤진다. 지금 수능 2달 남았어 얘들아. 어? 나만 마음이 급한 것 같아. 항상 느끼지만 그 한 가지 설명 있죠. 근데 어떠한 설명이냐면 더 큰 집단의 어려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뭐냐면 as부터 어디까지 세모가로야? increases 집단 구성원의 수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각 사람의 기여라는 게 덜 identifiable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노력 잘 안 해?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노력해봤자? 안 보여. 티 잘 안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임승차를 더욱이 글의 분위기 전혀 안 바뀌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그들이 차이를 냈으니까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큰 집단의 그 결과에 있어서 대리지 측 그들은 디스펜서블의 3번 형광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불필요한? 얘들아 디스펜스가 얘 나누어주다라는 뜻이 나누어주다? 그 호텔 같은 곳이나 그런 무슨 펜션 같은데 뭐 가면은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침에 조식에 나올 때 시리얼 같은 거 무슨 수도꼭지 물 여는 것처럼 나오면 이렇게 쏟아지는 거? 이런 거 디스펜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잖아. 나누어 주다. 뭔 말인지 돼? 근데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불필요한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반이어가 뭐야? 뭐 붙이면 돼? 아니 젠장. 그 형용사 형태의 반이어. 디스펜서블의 반이어. 뭐 붙이면 돼? 인디스펜서블 안 들어봤어? 얘는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꼭 필요한이라는 뜻이다. 필수적인 essential, crucial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necessary랑 필수적인, indispensable 이 단어가 중요해. 그 dispensable이라는 단어보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dispensable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들은 일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공통적인 집단의 목표를 향해 일할 가능성이 낮죠. 이미 난 불필요하니까 라고 하면서 잘 노력 안 하고 이 even if 뒤쪽으로 잘 해석해봐. 노력 잘 안 해. 비록 그들의 인풋, 노력이라는 게 실제로 덜 중요하거나 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지라도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의 노력이 진짜 안 중요해?
even if 뒤쪽으로 보면 진짜 이 개인들의 노력이 별로 안 중요해? 아니야. 실제로 중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결과에 영향력을 미침에도 걔네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뿐이라는 거다. even if 뒤쪽을 읽으면 더 큰 집단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de-individuated 별표 단어 몰개성화되었다고 느끼도록 하죠. 몰개성화라는 것은 몰상식이라는 건 상식이 없다는 거잖아. 몰개성화라는 거는 개인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다. 되냐? 더 몰개성화되도록 느끼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들이 conform이다. conform 아니야. 따르다, 순응하다. 협력이라는 집단의 규범에 따르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집단에서 difficulty가 주어야 동사는 is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coordinating부터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동그란 괄호죠. 얘 분사로서 difficulty 수식해주는 거야.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냐면은 노력을 coordinate 조절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개인의. 그리고 이것이 협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결국엔 뭐야? 집단이 커지면 애들이 협력도 안 하고 자원 쓰는 게 너무 힘들어. 큰 집단에 대해서는 보통 부정적인 것 같아. 모의고사 지문이. 항상 얘기지만 100%는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번 보면은 얘 되게 재밌어. 얘들아, 사람이 수능 특강 지문 기억나? 화내거나 슬프거나 누가 너네 때리면 왜 니네 화나? 왜 때문이야? 그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 본능이다. 누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너네를 때리는데 너네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그쵸? 계속 맞겠죠. 니네가 밤 새벽 3시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안 무서워. 누가 뒤에서 칼을 들고 따라오는데 만약에 안 무서워. 그러면 니는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라는 건 모두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감정은 결국에는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30번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봐봐. 첫 번째 줄. 중요한 이론적인 이유 있잖아. 힘드니? 힘들죠. 얘들아. 선생님 마음이 엄청 급해 지금. 32번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벌써 35분이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한 개밖에 더 못한다는 거라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우리 수업이 15번 남거든? 15번 만나면 나 15번 만나면 니네 수능 보러 들어가야 돼. 한 지문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 아주. 그래서 뭐 추석 때 뭐 잘 보냈냐,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한 수업 4번 하면 우리 10월 모의고사거든? 10월 12일날. 그날 모의고사 보고 니네 나 만나러 수업하러 오거든, 화요일날. 그러니까 그때 또 점수를 한 1, 2점이라도 올려야지 니네가 희망을 갖고선 하지? 그때 점수가 또 똑 떨어지면 진짜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지?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단어 열심히 외우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 1시간 한 15분밖에 안 되니까 딱 해야지. 뭔 말인지 되니? 내 급한 마음.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그 9월 모의고사 점수 다 입력했나? 내가 그 확인해 볼 건데 그 9월 모의고사 점수 대비해서 10월 모의고사가 5점 1등급은 없었거든? 5점 이상 오른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그 치킨 기프티콘을 쏘는 걸로 할게요. 5점 한 등급 올리는 거 아니고 5점이다 5점. 뭔 말인지 되냐?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5점 이상 오른 사람은 치킨 기프티콘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는 사람 포함. 뭔 말인지 되죠? 5점 괜찮죠? 듣기 한두 개 틀린 사람은 그 듣기에 그거 담아주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사실 5점 올리면 다들 대부분이 한 등급씩 올라갈 거거든? 그치? 얘 좀 써봐라.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조금만 힘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니네 이제 눈 감았다 뜨면 니네 입학식 하고 있다. 또 합격자 발표 나오면 또 엄청 지루해. 그 3월에 개강하기 전까지 막 수강 신청하고 니네 지금 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니네가 가는 대학 강의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물론 강의실에 못 앉을 수도 있어, 코로나 때문에.
여하튼 좀만 열심히 해봅시다. 30번 첫 번째 줄. 지금부터는 버티기라고 생각하면 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거라고. 30번의 첫 번째 줄 보면 중요한 이론적 이유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이유냐면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이유 있죠. 여기서 대는 지금 동격이다. 수능 29번에 동격 대 밑에 그 밑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거든. 결국 emerge도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목적어가 필요 없어. 자동사야. 자동사는 매우 한정적이다. 나오는 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웬만큼 외울 수 있는 거 외우고 들어가라.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우리의 가정 있잖아.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감정적 반응이 발생을 하냐면 그것의 원인을 인지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왜 화나는지도 몰라, 왜 슬픈지도 모른 채로 감정적 반응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생존적 가치랍니다. 감정과 감정적 그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로 감정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진화적 관점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진화적 관점에 따르면 빠른 감정적 반응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즉각적인 flight 기억나죠? fight or flight 기억나? 투쟁 도피 반응 도망치거나 즉 withdrawal 철수하는 것과 같은 빠른 감정적 반응이라는 건 사람의 생존 찬스가 계속해서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능성을 증가시키네. 예를 들어서 두려움 있잖아. illicited부터 true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that부터 approach까지 동그란 가로. illicit이라는 단어에 3번 형광펜 치면 된다. 얘가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그 태술 과정할 때 많이 썼던 동사거든. 그 선생님이 illicit이 유도해내다 이끌어내다잖아. 내가 수업하면서 너네한테 뭐야 이렇게 대답을 유도해내는 걸 illicit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냐면은 큰 트럭에 의해서 유도된 두려움 있죠. 그러니까 큰 트럭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했네. 근데 이게 어떠한 트럭이냐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이게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되냐? 큰 트럭이 무서우니까는 위험을 감소하는 행동을 줄여주네. 그리고 뭐를 유도해내? 동작, freeze, 얼음이죠. 얼음 반응, 즉 얼어붙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길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큰 트럭 봐. 무서워. 그러니까 몸이 얼어버려서 길 건너기 전에 멈춰 산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야지 생존율이 올라가니까. 뭔 말인지 되냐? considering 대시거든? 얘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신 접속사거든? considering 뒤에 그냥 명사 하나만 딸랑 나올 때도 있어. 무엇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it이죠? It seemed likely 돼 보여? 그 it댓의 걔가 주절이 되는 거야? 되냐? 어디부터 세모가루를 묶으면 해석하는 게 조금 편하냐? 그러니까 그 considering 접속사 대세 걸리는 애는 뭐야? 대세에서 네모가로 열어봐. 얘 접속사니까는. 어디에서 닫으면 돼? increases에서 네모가로 닫죠. 그 다음에 when부터 instigated까지 세모가로, before부터 awareness까지 세모가로. 그럼 주절이 it seems likely가 되는 거다. 무엇을 고려하냐면은 감정적 반응의 속도라는 게 증가하는 걸 고려하잖아. 별표 단어 instigated. 유발이 될 때 뭐 하기 전에? 감정적 사건이라는 게 인지로 닿기도 전에 속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지하기도 전에 올라가.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은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뭐야? 무의식적, unconsciously죠. 이거 첫 번째 문장에 어디 그대로 끌고 와도 돼. unconsciously로 바꾸는 거. without awareness, 걔로 그대로 끌고 의식 인지하지 못한 채로니까 3번 동그라미도 unconsciously로 바꾸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응? 그 다음에 혹은 그 방금 해석한 문장에 before an emotional event reached awareness 이 부분에서 답을 unconsciously로 끌고 와도 되는 거고 감정적 사건이라는 게 인지로 닿기도 전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건 또한 무엇을 수반하냐면 not only but also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인 동물들도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길고양이 봐봐. 니네 지나가면 깜짝 놀라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비인간 동물들은 널리 가정되지는 않는답니다.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그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왜 놀라는지도 몰라. 그냥 놀라는 거예요, 걔네는. let alone,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엇은 커녕 이라고 해석하는 게 니네한테는 더 쉬워. 무엇은 고사하고 무엇은 커녕. 이유를 인지하는 거는 커녕.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들이 놀라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들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냥 놀랄 뿐이지. 뭔 말인지 되냐? 뭔 말인지 되죠? 야, 이거 31번까지만 하자. 31번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고서 모의고사 봅시다. 31번 보면은 그 3번 형광펜으로 일단 레저라는 단어의 3번 형광, 레저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얘 수능 특강에서도 수능 완성에도 한 번 정도 분명 나왔거든? 레저 하면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토픽이 레저에 대한 건데 선생님 심리학 서적을 읽고 있거든? 어제 읽었던 부분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 첫 번째 줄 일단 선택지 뜻 다 아냐? 컬렉티브는 무슨 뜻이야? 집단적인, 외워. 컬렉티브, 집단적인 선택지 4번에. 서브젝티브는 무슨 뜻이야? 주관적인 거죠. 반의어는 뭐야? 오브젝티브. 얘는 객관적인 거죠. 나머지 뜻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지 전부 다 분사다. 형용사야, 품사가. 러닝은 선택지 3번의 러닝은 학습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틀린 사람 꽤 있을 텐데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여가의 의미라는 게 근데 뭐로서냐면 빈칸한 경험으로서의 여가의 의미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분석이 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가에 대해서 지금 정의 내리고 싶어. 40년 동안이나 여가에 대한 의미가 분석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노력이라는 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 앞부터 끝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constitute는 무엇을 구성하다. 레저 경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경험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레저는 경험이야. 어떠한 경험으로 정의 내리는지를 찾으면 돼. 경험으로서 레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활동 욕구야. 레저는 활동 욕구다. For its own sake 얘도 외워라. 그 자체를 위한 활동 욕구. 완전한 자율성, 자유, 통제인 거죠. 레저 활동에 참여를 할 때. 즉 액션인 거죠. 얘들아 보면은 액션을 꾸며주는 게 지금 that 뒤랑 어디 뒤야? 해석해보면은 본질적으로 동기부여된 행위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액션이다. 그러니까 that부터 motivated까지 동그라미 위치부터 끝까지 동그라미로 묶어서 2번 형광펜 들어봐. 그 액션스 오른쪽에 있는 that이랑 그 위치 캔의 위치 둘 다 뭐를 수식해주는 거야? 액션을 수식해주는 거야. 본질적으로 동기부여된 행동이고 느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기쁨과 자유로운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여가라는 건 기뻐. 그 다음에 자유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여가 활동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걷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레저라는 건 뭐를 지칭하냐면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거를 가리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되거나 자율적인 이유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 일단 끝까지 읽어야 돼. 지면 안 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must 엄청 강하게 얘기한다. 사람이 어떠한 내적이거나 외적인 압박이나 coercion 별표 단어 강압이 없는 거죠. 레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거야. 레저 활동이라는 건. 원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finds 밑줄 쳐라. 밑줄 쳐. 얘 find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뒤에 이시 목적어야 동그라미 쳐. 목적격 보어가 뭐야?
interesting 꼬부랑 find랑 live가 수동특강 어법에도 나왔잖아. live가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형태로 많이 나와.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 이 꼬부랑이 어법 포인트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find는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되고 아까도 나와. 그 다음에 live는 남겨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남겨두다. 지금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이신 거고 꼬부랑에 해당하는 목적격 보호가 interesting인 거다. 되냐? 봐봐. 왜냐하면 그나 그녀가 그것이 내재적으로 흥미롭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의 목적으로 sheer,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 아우로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게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요해. 노트도 3번 형광펜이죠? 얘 중요한 뜻 3개 알려줬어? 뭐였어? 1번 뜻? 기록하다. 또 그 노트에 기록할 때 그 기록하다. 또 언급하다, 주목하다. 보통 주목하다, 언급하다로 많이 사용된다. 노트. 얘가 분사구문으로 사용되면 쉼표 다음에 노팅으로 나오니까 얘 헷갈리지 말라고 했다. 얘 나팅 아니고 노팅이야. 노트의 분사 형태야. 주목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주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레저 활동이라는 게 그것 자체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흥미로운 게 아니야. 뭔 개소리야 자꾸.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잘 봐봐. 밑에도 3번째 줄. 그러니까 이 to 강조 구문이거든. 얘 who를 that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다. 봐봐. who 뒤에 through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얘 지금 무슨 격이야? 관계대명사에. 뒤에 형태 봐봐. 주격인 거 알겠죠? 왜? through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processes까지 묶으면 얘 전명이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이죠. 그러니까 who 뒤에 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finds라는 동사 나온 거야. 되냐? finds 뒤쪽으로 some activities 다시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얘 아까 문형 똑같지? 그러니까 꼭 근데 and 뒤쪽으로 어디도 네모로 묶어야 돼? others 네모 가로로 묶죠. 그러면 꼬부랑에 해당하는 목적격 보호가 motivating이죠? 그럼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밑에서 3번째 줄 그것은 바로 개인이랍니다. 어떠한 개인이냐면 심리적 욕구와 과정을 통해서 일부 활동이 내적으로 그리고 others가 함축하는 건 other activities죠. 다른 활동이 외적으로 motivating, 동기를 부여한다고 알게 되는 건 바로 개인이래.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motivating,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고 찾게 되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거잖아. 봐봐. 첫 번째 줄 그러면 레저의 의미라는 건 근데 뭐로서의 의미, 어떠한 경험으로서의 의미냐면 사회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 타인이 1도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1번 지우고 긍정적은 우리 진짜 개무시하는 거죠. 지문을 1도 이해 못했다는 전제하에 그럴듯한 답을 고르다 보니까 2번을 골랐을 거고 학습에 대한 내용 1도 안 나와요. 전혀. 지문을 읽어보면서 집단, 타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단이 되냐고. 레저 활동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어디로 보고 유추할 수, 레저 활동이라는 게 주관적인 경험이다. 이거 어디에서 유추했어, 너네? 어디? 비코즈 어디? 비코즈 어디 나오냐? 1, 2, 3, 4, 5, 6, 7. 오! 괜찮네요. 거기도 괜찮다. 그 one participate in an activity because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에 참여하는 건 그나 그녀라는 건 결국에 개인이잖아. 개인이 내재적으로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건 그나 그녀라는 거는 결국 개인이고 주관이 개입하잖아. 어떠한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서 답을 유추했어도 됐고 또 In other words 거기 때문에 autonomous reason 그 부분? 그 부분도 괜찮긴 하네. In other words 찾았어 영어로? 다시 말해서 레저라는 것은 레저 활동에 참가하는 걸 지칭하는 거죠. 내적으로 동기부여되거나
혹은 자율적인 이유라는 걸 스스로 찾은 이유니까 이것도 주관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겠다. 또 나랑 완전 다르네. 나는 거기서 찾았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여? 바로 개인이야. 심리적 필요성이나 과정을 통해서 일부 활동이 내재적으로 다른 활동이 외적으로 동기부여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개인이 정의 내리는 거잖아. 그 활동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큰 따옴표 부분 보고 나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글을 쓰는 게 되게 힘든 활동일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글 쓰는 게 되게 그거 자체로 위로가 되는 활동일 수 있단 말이야. 기쁨이나 그 자유감이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이라도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게 레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레저의 정의는 결국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야. 누가 가서 니네한테 밖에서 1시간 동안 걸으라고 하면 그게 나는 레저지만 너네한테는 그게 고문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레저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 개인에 의해서 정의해져진.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얘들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새로운 지문을 읽으려고 할 수 있는데 니네 지금 중간 대비하니? 수능 완성이지. 수능 완성이 시험범이지. 중간 시험. 수능 완성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분명 복습해야 돼. 나랑 수업하고 안 읽으면 이거 그냥 수업 안 듣는 거나 똑같아. 꼭 복습해.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나랑 할 때는 한 70% 이해하고 복습할 때 100%로 만들어야 돼. 너네 걸로. 그 글이 말하는 어조를 한번 느껴봐. 어떠한 어조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작가가.